네, 김병진의 진짜 전략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네, 드디어 금요일이 됐네요. 두근두근 떨리는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시장이 원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랬기 때문에 일단 주말을 앞둔 오늘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궁금한데 오늘은 좀 쉬었다 갈까요? 저는 증시가 눌리더라도 명확하게 전략을 짜드릴 거기 때문에 저의 그 진짜 전략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금리 인하가 조금 후퇴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이슈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진짜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봐보시면 될 겁니다. 네. 진짜 전략, 힘이 있는 전략 여러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오픈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전략은 어떤 쪽일까요? 자, 1분기 어닝 시즌이 본 게임 시작이 됐다. 이미 지금 달려주고 있죠. 네, 이미 달려주고 있고요. 미국도 어닝 시즌이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다음 주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하루하루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1, 2, 3월 1분기가 끝나고 잠정 실적 발표는 했잖아요. 이제 본 게임인 실적 발표가 좀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4월 말부터 5월까지 정말 이제 진짜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기업들 있죠. 네. 우리가 잠정 실적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 업종들, 그 종목들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어도 오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TSMC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너무 좀 잘 나왔고. 근데 컨센이 안 좋았잖아요. 네, 컨센이 안 좋았지만 저는 앞으로 그냥 더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컨센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제가 AI를 써보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는 하루 사용자가 한 1,4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라든가 학생들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기적인 컨센에는 크게 좀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건 간략하게 먼저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어닝 시즌 관련된 소식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면요. 어닝 시즌 얘기하기 좀 앞서서 AI 플랫폼 방문자 수 좀 제가 마침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픈 AI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문 수가 이제 16억이잖아요. 미국 어닝 시즌 먼저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AI에 대한 투자, 자본 지출이 좀 이루어졌잖아요. 이제는 사용자 수 아웃풋이 나오는지 좀 봐야 돼요. 정말로 가입자 수가 있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이번 미국 어닝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가입자 수를 봐야 되잖아요. 자,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400만 명 정도가 현재는 이제 쓴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 카카오톡처럼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이제 그 전문가와 소통이 크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픈 AI가 완전 정말 AI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NS로 질문 같은 것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소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좀 컴퓨터가 하나 옆에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400만 명 정도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는 이제 아직 상장을 안 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사용자, 유료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코파일럿 사용자 수는 이 정도 되는데 한 3,700만 건 정도 방문 수가 되는데 하루에 유료 가입자가 대략적으로 한 130만 명 정도 된다라는 조사 보고서가 있었는데 정확한 건 수치 데이터를 또 어닝 시즌 가봐야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고 이제 실적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실적이 잘 나온다면 AI가 정말 수익성이 있구나 하면서 더 자본 지출을 좀 늘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우리 AI에 대한 투자를 얼마만큼 늘릴 거예요. 얼만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향방이 좀 갈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이제 전망치를 보면 대부분 다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는 1,400만 명, 구글 제미나이는 한 400만 명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한 130만 명 정도의 유료 가입자 수를 대략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미지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자료를 보면 한국 증시, 우리는 또 한국 증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한국 증시의 컨센서스를 또 살펴봤는데 전체를 통틀어서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이 지난 일주일 동안 0.6%가 상향이 됐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수출 기업들 나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증시가 더 빠지면 매력적인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전일 국내 증시가 반등을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다져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조정이 나와도 저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이미지 자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옵니다. 컨센서스 상향 업종을 보면요. 반도체가 상향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잠정 실적 대비해서 진짜 실적은 더 잘 나올 것이다. 지금 3주 연속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컨센서스를 상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업종 볼만하고 그리고 호텔 레저가 생각보다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업종도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증권 업종도 좀 좋았다. 증권 보험 업종이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은행 관련주들도 요즘 좀 주가가 오르는데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비철 목재, 필수재, 화장품 같은 것들이죠. 전력, 전선, 특히 전력 전선도 실적이 계속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고 있더라고요. 주가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주 중심으로 눈길이 가거든요. 앞서 보셨던 그 자료들 발맞춰서 좀 그 흐름 체크하시면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볼게요. 목표 주가 변동 업종도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이제 실적 시즌을 준비하면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야 이거 분석해보니까 좋다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업종들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기계 업종이 굉장히 크게 좀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은행, 보험, 반도체, 자동차 업종들이 목표 주가를 좀 다 올려잡았다라는 부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한 업종들은 디스플레이, 소매, 유통, 그리고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수출주 쪽으로 좀 담겨 있습니다. 기계와 반도체, 자동차, 고환율 수혜주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 또 있을까요? 자료는 이제 관련주로 넘어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실까요? 살펴볼게요. 자, 투자 포인트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노란색으로 지금 형광펜이 칠해져 있는데요. 네, 사실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대장 종목을 좀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종목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또 근래에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네.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계속 컨센서스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전력 부족과 뭐 액침 냉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종목들 올라와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장주 뽑아주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전략으로 얼른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해서 마이크론의 미국 반도체 보조금 8조가 예상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당연히 뭐 8조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는 봐야 되는 건 투자 수혜주라고 봐야 되고요. 딱 이 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는 HBM을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단 공정 투자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굉장히 심플한 이슈고요. 관련된 종목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일까요? 디자인 하우스. 네, 반도체 투자 HBM 관련된 종목이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이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테크윙 이 세 종목들이 주가가 다 좋아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셋 다 어제도 올랐습니다. 테크윙도 뭐 신고가를 계속 가지고 있고요. HBM 관련된 수혜 종목이 이 세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로 제우스 테스까지 보면 되는 거고요. 네, 플러스로 제가 더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 두 가지 마음에 드는 종목들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5종목 오늘 주셨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최강 종목, 진짜 종목에서 또 오늘의 진짜 종목을 캐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전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의 진짜 종목 시간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병진 매니저님.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도 좋고요. 오늘도 리뷰할 종목이 꽤 됩니다. 첫 번째 종목 4월 17일 소개해주신 코코코의 코미코 네. 수익률이 7%입니다. 이 종목 계속 가져가면 될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계속 가져가셔도 되고요. 미국 파운드리 투자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파운드리 투자를 본격화하면 이 기업의 세정 코팅 관련된 그리고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납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보셔도 되고 실적도 든든한 종목이다. 그대로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높게 잡아가고 계속해서 바라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전 이건 좀 의심이 듭니다. 4월 18일 바로 어제예요. 에이징랜드를 소개해 주시고 바로 8% 수익을 냈습니다. 전 이쯤에서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TSMC 관련주라서 오늘장 미국장 보니까 TSMC 물론 호실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반영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징랜드 나와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오늘 국내장 시작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네, 사실 에이징랜드는 뭐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좀 조정이 받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6, 7천억대 정도 되는데 저는 더 보셔도 되겠다 이야기 드리고요. 양산 일정이 대부분 2025년도, 2024년도 후반 이쪽에 많이 몰려 있고 실적은 앞으로 더 잘 나올 거고 TSMC가 단기적으로 눌렸다라고 해도 저는 앞으로 AI 시대는 막을 수가 없다. 정말 모든 사람의 효율성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저는 공공기관이나 학생들도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사용자 수는 정말 맛보기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도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4월 9일에 TMC 소개를 해주셨는데 10% 목표가를 달성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반도체 네온가스를 국산화한 기업이고요. 러시아 전쟁,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온가스 수출 규제 때문에 30배나 올랐어요, 그 가격이. 그거를 국산화한 기업이라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저는 더 가질 수 있다. 분명히 좀 이야기 드리고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유해 가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굉장히 뚝심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해 주시는 종목도 AI 또는 반도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제 추측이 맞을지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KN솔 액침 냉각 제 추측이 맞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를 또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 반도체 종목은 좀 달라요. 그동안에는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많이 소개를 했는데 근래에는 좀 방어, 좀 저렴한 종목들 위주로 좀 담고 있고요.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도 좀 반도체 쪽에서도 덜 간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덜간 종목들을 오랜만에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KN솔의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본 사업은 클린룸이에요. 클린룸이 이제 미세 공정 전환 그리고 반도체 투자가 본격화돼서 클린룸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거에 따른 수주 잔고가 지금 전년에 한 2천억대였는데 벌써 5,4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클린룸 관련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증가폭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클린룸 관련된 좀 대장주격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액침 냉각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이머전 쿨링 시스템도 같이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클린룸을 같이 하면서 납품을 둘 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도 근래에 관련주들 굉장히 뜨겁고 앞으로 반도체 적층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삼성과 SK가 둘 다 이 액침 냉각 관련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반드시 봐야 된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차트. 네. 삼성 말씀하시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까지도 이제 액침 냉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연산은 꾸준히 필요할 거고 거기에 또 열을 식혀줄 액침 냉각은 필수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어디까지 저희가 목표가를 잡으면 될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은 좀 바닥주를 가지고 왔어요. 바닥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뭐 당연히 시초가로 잡도록 하고요. 마음이 편한
편안한 종목입니다. 시초가로 잡고 목표 주가는 23,000원 잡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16,000원 잡고요. 아직 안 간 반도체 종목으로 방어를 하면서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가지 않았고 마음 편하게 이 종목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6,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 어디서 찾아뵈면 좋을까요, 김병진 매니저님? 네, 오늘 오후 4시에 제가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너튜브에 엠베인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종목들과 시장 전략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병진 매니저님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병진의 진짜 전략과 종목이었습니다.